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상위권 팀들이 브레이크가 걸렸던 이 시기에 더 도망갔어야 했는데 토트넘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부터 살펴보시죠. 심판은 게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오늘 경기의 절반 이상이 VAR로 진행되었다. 역겹다. VAR은 없어져야 한다. 다이빙했던 스털링이 옐로카드를 안 받은 점. 팔꿈치 가격했던 리스 제임스가 퇴장당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다. 4골 불합격, 2골, 레드카드 1장, 노골적인 레드카드 2장, 전반전 옐로 감독, 큰 부상 2장. 이것이 바로 바클레이즈입니다. 두 명이 퇴장당한 가운데서도 엔제볼은 씩씩했습니다. 토트넘이 런던 더비 첼시에 패배하며 개막 후 10경기 무패를 달리던 토트넘은 시즌 첫 패배에 쓴맛을 봤습니다. 손흥민도 첼시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골 취소가 되는 등 불운 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최고의 변수는 퇴장이었는데요. 전반 33분 핵심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페널티 지역 안에서 슈팅 시도하던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로메로가 깊은 태클을 했고 주심은 온 필드 리뷰 끝에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전까지 1대0으로 앞서던 토트넘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6분 만에 대한 쿨루셉스키가 선제골을 넣었고 13분 손흥민의 득점이 아쉽게 취소되는 등 분위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후반 10분에는 데스티니 우도지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패스 실수 이후 상대를 막아서려다 무리한 태클로 두 번째 경기를 당했습니다. 토트넘은 9명만이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라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통상 이 상황이라면 두 줄 수비로 버스를 세우는데요. 토트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후반 33분 에릭 다이어, 후반 41분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슈팅은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추가 시간에는 손흥민이 단독 드리블 후 때린 슈팅이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토트넘의 대분전에도 수적 열세는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패 속 특히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눈에 띄었는데요. 두 명이 없는 상황에서 0-7-1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극단적이라 할 정도로 공격적인 모습으로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경기 후 토트넘 팬들은 대패에도 박수를 치며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수비수 얀 베르통어는 자신의 SNS에 내 인생에서 본 가장 높은 수비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7일 영국 BBC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패배를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다. 경기를 분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선수들은 모든 것을 바쳤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겠다고 경기 소감을 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 2명이 퇴장당하는 열세 속에서도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펼치지 않았다. 오히려 라인을 내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맞섰다. 그는 우리는 수비가 퇴장당하는 상황에서도 몇 번이나 동점골 기회를 가져갔다. 다만 승리로 가기 위한 다리가 멀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반 초반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손흥민의 슈팅이 더욱 아쉬웠는데요. 전반 5분 파페사르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지는 손흥민을 보고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손흥민이 재빨리 슛했습니다. 하지만 VAR 확인 결과 손흥민의 무릎이 수비보다 앞섰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눈으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였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경기를 잘 시작했고 훌륭한 골도 넣었다.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손흥민이 또 다른 골은 불과 몇 인치 차이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메로의 퇴장이 경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 하지만 심판이 상황을 잘 봤고 퇴장을 줬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74분과 후반 추가 시간 첼시가 골을 만들어냈고 토트넘은 홈에서 4대1로 패배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이 옵사이드로 취소된 것이 안타까웠고 로메로부터 시작된 재앙이 판더벤의 햄스트링까지 정말 최악이었는데 여기서 우도지의 뜬금포 태그를 또 한 번 하면서 퇴장. 정말 안타까운 경기였습니다. 심판 판정도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첼시 홈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토트넘 홈이었는데 말이죠. 오늘 패배에 대해 현지 팬들은 싸움을 벌인 9명의 남자들에게 완전히 비현실적인 퍼포먼스, 빌어먹을 결과, 망할 상황,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9명의 남자들과 그들을 앞질렀습니다. 결국에는 수적 열세 때문에 굴복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정말 멍청한 결정들 중에서 선수들이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판더벤이 너무 오래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 밀고 있습니다. 오늘 2명의 선수들이 매니저와 팬들 그리고 클럽을 실망시켰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게임을 망쳤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한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9명의 남자들과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장기적인 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빠른 사격 타이틀이 아닙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첼시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고 클루셉스키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수비수 맞고 굴절되어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전반 10분. 완벽한 찬스를 내줬으나 우리의 비카리오가 기가 막힌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정말 슈퍼세이브였습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가 극찬했던 비카리오였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리고 전반 12분 손흥민 선수의 원샷 원킬 추가골이 나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 선언되었습니다. 이에 현지 팬들도 정말 아쉽다, 너무 멋진 골이었는데 운이 없었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20분 동점골이 나왔으나 VAR을 통해 핸드볼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앞전에는 로메로 선수가 다소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면서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일단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27분 카이세도의 동점골이 나왔는데요. 옵사이드 선언이 되었고 VAR로 확정이 되었고 로메로의 태클도 VAR 했는데요. 너무 쫄리는 순간. 아까부터 다소 거친 모습을 보여준 로메로 선수인데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로메로의 태클이 위험했다는 심판의 판단에 퇴장이 선언되었고 존슨을 빼고 다이어를 투입시키는 토트넘입니다. 우려했던 다이어 선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비카리오 선수가 방향을 잡았으나 아쉽게 들어갔습니다.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워낙 높고 오른쪽의 포로 쪽에 스털링이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어냈고 계속해서 불안한 토트넘이었는데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반 44분 판더벤 선수가 햄스트링이 올라온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결국 교체 아웃되었고 선수 보호 차원으로 메디슨까지 빼고 호이비에르를 투입시키는 토트넘입니다. 전반 로스타임 막판에 VAR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저게 의도적이지 않은 건지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냥 넘어가면서 전반 1대1로 마쳤습니다. 전반을 마친 직후 후스코어드닷컴 평점 전반적으로 다 낮은 상태입니다. 골을 넣은 선수들만 점수가 좀 나왔네요. 소파스코어의 평점도 비슷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54분 우도지 마저 옐로카드를 한 장 더 받고 퇴장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태클하지 않아도 되는데 평점심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에 현지 팬들은 당신의 계절은 끝났다. 빨리 게임을 바꿔야 한다. 최악이다 바보 녀석. 빨리 뺏어야 했어요. 그와 로메로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로메로가 머리 없이 플레이한 것을 보고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9명이 플레이하면서도 팀 컬러를 잃지 않고 라인을 올리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엔지 감독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철학을 굽히지 않는 토트넘입니다. 후방이 계속 뚫리면서 위기가 계속되었지만 비카리오가 엄청난 선방을 보이면서 몇 차례의 위기에 벗어났습니다. 현지 팬들은 어떻게 공이 네트 밖에 있는 거지? 그는 오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최고야 등의 반응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